안녕하세요. 태주실 테슬라 주식 실전 투자입니다. 자, 영상을 며칠 못 올렸죠? 죄송합니다. 요거 주식 투자 관련이니까 테슬라 관련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른 영상 뒤에 올릴 테니까 요건 패스하십시오. 주식 초보의 주식 투자. 투자라고 하면 그렇고 돈놀이라고 할게요. 근데 요걸 보면 이제 차트 두 개 올려드릴게요. 최근에 이거 키움으로 옮겼거든요. 기존에 이제 미래에셋만 쓰다가 키움으로 옮겼어요. 근데 미래에셋에서 아마 돈을 많이 잃어서 그런지 아니면 많이 넣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이로스인가? 뭔가 그걸 해주셨어요. 카이로스 멤버스. 그래서 그 미래에셋도 돈을 조금 더 넣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리고 요거 계좌를 나눠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저쪽도 나눠서 해봐야겠네요. 일단 요거 한번 봐주십시오.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. 바로 잡을 거 있으면 바로 잡아 주셔도 되고, 지적할 거 혹은 뭐 네가 지금 너무 자만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요 4월 후반에 보이시죠? 4월 후반에 저기 708, 그 다음에 매도가 717이라서 1300달러 수익 난 거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그 기존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. 그 테슬라 주식 가지고 계속 단타 치고 있다고. 그래서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해도 계속 무서운 게 뭐냐면 야, 이거 몰빵으로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. 그래서 조금씩 현금은 점점 빼고 하면서 저 정도로 둬도 이게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. 더블딥. 다시 그 진짜 폭락할 때처럼 3월에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? 또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. 근데 안정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내가 가장 주식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건 내가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, 그러니까 나는 신이 아닌데 내가 절대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데 나는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포인트, 지점을 가진다. 고정돼 버린다. 그렇게 고정돼 버리면 주가는 테슬라 주가는 변동폭이 큰데 여기에서 나는 전혀 대응을 못 한다.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난 뭘 하고 싶냐?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고 단기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? 난 테슬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난 테슬라 주식을 통해서 굉장히 저점을 잡고 싶다. 라는 것으로 보면 결국은 내 그 주식 지점이 움직여야 된다. 움직여야지만 나는 이 주식을 뭐 컨텐츠로도 오래 갈 수 있고, 네. 어차피 뭐 이건 누굴 보여주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. 그래서 그때부터 4월 저 이후부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러면 나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생각하고 4월 후반 5월 초 계속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예요. 그러면 나의 그 평단가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뭐 주식 투자에 대한, 솔직히 얘기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의 영상들은 다 봤을 거예요. 이게 뭐 설령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, 이건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되든 말든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다 봤어요. 다 봤는데 거기에서 다양해요. 의견은 다양한데 뭐 일반적인 형태의 투자 방법도 있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투자 방법도 있고, 근데 나는 중요한 건 돈을 잃고 싶지가 않고, 첫 번째, 두 번째는 내 평단가를 움직이고 싶고, 세 번째는 테슬라의 저점이 아니라 테슬라의 평단가를 낮추고 싶고, 네 번째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. 자, 이게 목적이었고, 여기에 맞춘 영상들을 조금 더 거르고 정리하고 내가 취할 거 취하고 뺄 거 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5월 초부터 이제 실험을 합니다. 근데 5월 초부터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매도, 그러니까 익절, 손절. 근데 여기서 손절은 사실은 거의 없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익절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.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 크지 않겠죠. 수익 구간도 크지 않고 손실 구간은 참아낸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, 애초에 종목을 선택할 때 망할 기업은 하지 마라. 그러니까 아예 우량주 큰 기업만, 망할 기업은 아예 관심도 그 수익이 뭐 5% 10% 기대할 수 있더라도 하지 말고 걸러버리고 큰 기업 위주로 해서 그러면 만약에 손실 구간으로 들어갈 때는 버틸 수 있어야 된다. 자, 그리고 수익 구간으로 갈 때도
최대한 적게 1% 2% 절대 3%가 수익이 넘어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1% 2% 안에서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. 그리고 실험들을 시작을 합니다. 근데 저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빨간불이죠. 다 익절이에요. 근데 저 익절을 한 주식들이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도 중간에 계속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횟수로 치면 막 대여섯 번 이상, 10번 이상씩 계속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다 익절 구간으로 들어갔다 손실 구간 계속 그걸 반복하죠. 근데 반복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? 굉장히 장기적인 분할 매수. 그러니까 내가 평단가를 계속 따라잡을 수 있는 분할 매수 영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왜? 나는 돈이 있으니까 어차피 한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3으로 하더라도 한 10번 정도의 손실 구간을 만들어 둘 수 있다. 그리고 과감한 시점에 이게 이만큼 하락이 나왔을 때 곱하기 4, 곱하기 5까지도 대응할 수 있다. 라고 손실 구간의 안정적인 펜스를 딱딱딱딱 쳐주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작업들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%, 2%, 1%. 그러면 수익을 많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익절로 올라갈 때 더 많이 먹지라고 하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걸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빠르게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 버린다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월 5일까지고 그 뒤에 거 보면 여기 5월 6일부터 쭉 또 있죠. 근데 한 번 빼고 다 익절이죠. 근데 저 5월 6일에 저 손절이라고 하면 그렇고 매도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5% 매도가 있죠. 근데 저것에 대해서 저건 일부러 잡아본 거예요. 저건 어차피 주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. 60몇 달러짜리밖에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수량도 얼마 안 돼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량 자체가 얼마 안 돼요. 저건 뭐 곱하기 4, 곱하기 5 하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곱하기 4, 곱하기 5, 곱하기 3을 해서 따라가는 건 대세 상승장 구간 혹은 그래도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. 이게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 보하 플러스 마이너스 하락장으로 우하향하는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우하향으로 들어갔을 때 곱하기 3, 곱하기 4를 하더라도 평단가가 낮아지는 걸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. 물론 그때 제가 취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. 자, 시간차를 점점 벌린다. 자, 곱하기 10개를 그러니까 곱하기 4를 10번까지 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있더라도 최대한 그 시간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장 6개월에서 1년까지 잡고 시간을 벌린다. 따라가는 시간. 어차피 시간은 나에게 유리하니까.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최악의 상황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의 투자 금액의 상당수 한 60% 이상이 이미 들어가 버렸을 경우에 그때부터는 투자금으로 곱하기 2, 곱하기 3, 곱하기 4로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바로 기존의 주식의 무게를 낮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곱하기 2, 곱하기 3을 하면서 계속 평단가를 낮추다가 이 이상에서 그냥 둬버리면 점점 위에가 무거워져 버리니까 더 힘들어지죠. 밑에서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. 그때 하나의 더 펜스 보호막을 한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마이너스 구간도 감소하면서 매도를 치면서 평단가 위에 있는 평단가를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거. 그러니까 근데 저기에서 제가 실수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그 위쪽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했다면 저기에서 곱하기 5 정도를 해서 따라가서 평단가 낮추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매도를 해버리는 게 맞았거든요. 근데 요걸 하면서 익혔습니다 또. 그러니까 내가 위에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하면 곱하기 5, 곱하기 6 정도로 적극적으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한 절반 수량을 매도를 쳐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가 다시 가벼워졌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한 번, 두 번, 세 번 정도의 기회를 곱하기 3 정도의 기회를 뒤에 더 얻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지금 연습하는 차원에서 저걸 일부러 한번 해봤는데 저 때 실수는 단순히 내가 지금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곱하기 4, 곱하기 5 이상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평단가 낮추고 다시 매도를 치면서 수량 조절
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번 핑계 같지만 마이너스 해봤고, 그 뒤로 보시면 또 5월 7일 보시면 다 플러스 났죠.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. 제가 선택하는 주식들을 근본주로,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장난으로 근본주,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긍정적인 주식들이 중심이고, 두 번째는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들. 네.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무조건 한 주부터 시작해서 물타기, 불타기, 그냥 뭐 분할 매수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불타기, 물타기라고 합시다. 다만 계획된 물타기,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까지 지킬 수 있는 물타기. 그래서 5월 7일에는 4개를 쭉 익절해봤고 다 1%, 0.4, 0.3, 그 다음 저 마지막에 2.3%는 최대한 불타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. 저게 이제 TQ였는데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불타기 구간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꾸준하게 한번 막 집중적으로 불타기를 한번 해보면서 최대한 덩어리를 좀 키워보고 그 다음에 익절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솔직히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조심하고, 어제는 더 많이 거래를 했거든요. 근데 저에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존처럼 테슬라 주식으로 한 방에 몰빵 치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, 그건 저에게는 전혀 안 맞고, 제 심리적인 수준으로는 그런 식의 투자는 절대 못 버틴다라는 게 첫 번째고,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냥 평생 묻어두는 건데, 그렇게 하기에도 제 멘탈이 아무리 테슬라 기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좀 남잘되는 꼴을 못 보고 배 아파하는 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예 커뮤니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, 나는 지금 이 주식이 평단가가 고정되어서 그냥 주가가 움직이는 걸 그냥 비바람 다 쳐맞아야 되는데,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수익을 냈다라는 걸 보면 배 아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못 견디겠다. 그럼 나는 이제 따라가고 싶은 상태에서 지금 이 형태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 투자 방법이 맞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돈이에요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본금이에요.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형태로 한다면 순수하게 주식에서 몰빵 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식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3억이 된다면, 네,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다 한 주씩 시작을 한다라고 그거 그림을 잡아놨는데, 이걸 만약에 곱하기 10으로 해서 시작을 하면 수익은 훨씬 많아지거든요. 수익은 많아지는데 다만 이제 비중이 커지니까 나중에 끝에 한 번, 두 번의 기회들이 사라지죠. 그러니까 512, 256 뭐 이 정도의 기회들이 사라집니다.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그 아까 얘기한 평단가를 극단적으로 곱하기 5, 곱하기 6 이상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매도를 통해서 위쪽의 비중을 다시 가볍게 하는 그것만 내가 조금 더 테크닉이 익혀지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수익이 굉장히 적죠. 7달러, 뭐 7달러, 뭐 0.6달러, 88달러 이건데, 이걸 만약에 곱하기 5나 곱하기 10으로 하면 저 정도의 하루 수익만 하더라도 제가 하루에 뭐 목표치로 잡고 있는 한 50만 원 전후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그 기존에 정리할 돈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쪽에 주식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을 3억 마련하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빼버리고 여기에서 일정 비중은 테슬라 쪽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점을 10% 미만, 그 10% 미만에서도 분할 계획, 그리고 적어도 3억에서 전체 들어가는 돈은 1억 5천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나머지 1억 5천은 최후의 보루손으로 무조건 지켜주는 형태.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게 곱하기, 기존에 이게 익숙해지면 곱하기 5에서 곱하기 10 정도로 해서 중간에 빠르게 윗대가리를 좀 가볍게 만드는, 그걸 조금 더 노하우를 몸에 익히면
적어도 저는 이렇게 해서 과연 내가 손실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, 제가. 그래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한 번씩 얘기는 드려볼게요. 근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는데, 일단 키움 같은 경우는 0.1%고 근데 키움이 장점이 있거든요. 프리장 애프터장이 되는 장점이 있는데 0.05, 0.03 정도만 수수료가 낮아지면 훨씬 더 수익 구간을 크게 키울 수 있거든요. 어차피 아주 적은 퍼센티지를 바탕으로 덩어리를 키워서 수익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수수료가 키움보다 더 저렴한 곳이 나오면 무조건 옮기는 준비를 하고 여튼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맹점이나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나 혹시 조언해 줄 게 있으면 조금만 더 혹시 조언해 줄 수 있으신 분들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 이게 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나 혹은 굉장히 큰 위험이 제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저도 두려워서 아직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진 못하고 있습니다. 여튼 감사합니다.